만약 당신이 피와 땀 그리고 눈물로 10억 원을 벌었는데 정부가 세금으로 7억 원을 떼어간다면 당신은 이 나라에 남아 계속 일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짐을 싸서 떠나시겠습니까? 사실 재산세와 고소득자 소득세가 급격히 인상되는 정책이 도입될 때 진짜 부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상상하는 방식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거리로 나와 시위하지도 않고 시끄럽게 논쟁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조용히 스마트폰을 열어 자산을 해외로 이전하고 살기 좋은 다른 곳을 찾을 뿐입니다. 그리고 가장 잔인한 역설은 부자를 겨냥한 듯 했던 그 강력한 타격이 결코 그들에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 타격은 떠날 수 없는 사람들, 즉, 이 땅에 남아 시스템의 모든 무게를 고스란히 짊어져야 하는 중산층과 노동자 계층에게 떨어집니다. 세금의 본래 목적은 항상 선의에서 출발합니다. 그것은 부자의 주머니를 비워 가난한 사람들에게 분배하고 날이 갈수록 심화되는 양극화의 격차를 줄이겠다는 매우 도덕적인 정당성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상위 1%의 부를 재분배하여 99%가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구호는 언제나 대중의 뜨거운 지지를 받습니다. 그러나 경제학의 냉혹한 현실은 정치적 구호와는 전혀 다른 궤적을 그리며 움직입니다. 부유세와 징벌적 소득세가 강력하게 추진될 때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의도치 않은 부작용들이 뚜렷하게 나타나며 대한민국 경제 전반으로 독가스처럼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자본은 물과 같아서 장애물이 생기면 저항하는 대신 가장 빠르고 조용하게 틈새를 찾아 흘러나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직접적이고 파괴적인 타격을 받는 곳은 바로 대한민국 자산의 심장부, 부동산 시장입니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가 급격히 인상되면 서울을 비롯한 주요 대도시에서 주택을 소유하는 비용은 그야말로 폭등하게 됩니다. 이때 다주택을 보유한 자산가들은 치밀하게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일부는 자산을 급매물로 내놓게 되고 단기적으로는 시장의 주택 공급이 일시적으로 급증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때 집값이 일시적으로 하락하며 일부 청년층이나 무주택자들에게 첫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열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정책이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찰나의 착시 현상입니다. 하지만 공급이 비정상적인 세금 압박에 의해 억지로 늘어난 상황에서 매수 심리가 얼어붙으면 부동산 시장은 급격히 빙하기로 접어듭니다. 다주택자들은 집을 파는 대신 자녀에게 증여를 택하거나 징벌적 양도소득세를 피하기 위해 매물을 완전히 걷어들입니다. 결국 거래 절벽이 찾아옵니다. 여기서 가장 치명적인 피해를 보는 것은 꼬마 빌딩을 가진 수백억 대 자산가가 아닙니다. 바로 평생을 바쳐 대출을 갚아가며 간신히 서울 외곽이나 수도권에 집 한 채를 장만해둔 중산층 가족들입니다. 이들에게 집은 인생에서 가장 큰, 어쩌면 유일한 자산입니다. 거래가 실종되고 시장이 붕괴될 위험에 처하면 중산층의 자산 가치는 소리 없이 녹아내립니다. 집값은 떨어지는데 공시지가 현실화로 인해 매년 내야 하는 세금은 오히려 줄어들지 않는 기형적인 고통에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대출 규제마저 겹치면 청년층의 주거 사다리는 완전히 끊어지고 맙니다. 이러한 자산 침식과 동시에 고소득자에 대한 징벌적 소득세 인상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핵심 인재들의 두뇌 유출을 가속화합니다. 현재 42% 수준인 최고 세율이 45%에서 50% 혹은 그 이상으로 치솟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기에 지방소득세와 4대 보험료까지 합치면 자신이 번 돈의 60% 이상을 국가에 바쳐야 합니다. 연소득 2억에서 3억 원 이상을 버는 전문의, 글로벌 IT 기업의 수석 엔지니어, 대형 로펌의 변호사, 그리고 혁신적인 스타트업을 이끄는 젊은 창업가들은 짐을 싸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조세 피난처를 찾는 억만장자가 아닙니다. 그저 자신의 능력과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원하는 고도로 숙련된 노동자일 뿐입니다. 이들은 세금이 훨씬 낮고 인재를 우대하는 싱가포르, 홍콩, 미국, 심지어 중동 국가들로 거주지를 옮기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하게 됩니다. 역사는 이미 이러한 부자 증세의 씁쓸한 결말을 완벽하게 증명한 바 있습니다. 2012년 프랑스의 프랑스와 올랑드 대통령은 100만 유로, 우리 돈으로 약 14억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사람들에게 무려 75%의 소득세를 부과하는 이른바 부유세를 도입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프랑스 최고 부호인 루이비통 그룹의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은 벨기에 국적을 신청했고 국민 배우 제라르 드파르디유는 러시아로 국적을 바꿨습니다. 수만 명의 백만장자와 기업가들이 세금 폭탄을 피해 영국 런던과 스위스로 탈출했습니다. 결국 프랑스 정부는 부유세를 통해 재정을 확충하기는커녕 심각한 세수 감소와 자본 유출,
고용 악화라는 철퇴를 맞고 불과 2년 만에 이 정책을 조용히 폐기해야만 했습니다. 대한민국이라고 다를 것이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히려 자본과 인재의 이동이 훨씬 더 자유로워진 21세기 디지털 경제 시대에는 그 탈출 속도가 프랑스 때보다 훨씬 더 빠르고 치명적일 것입니다. 개인의 두뇌 유출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파괴적인 파도는 기업, 즉 대한민국 경제의 버팀목인 재벌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의 자본 엑소더스입니다. 고소득층에 대한 징벌적 과세와 법인세 부담 가중은 기업들에게 국내 투자를 철회하라는 강력한 신호로 작용합니다. 기업의 최고 경영진과 이사회가 가장 먼저 손을 대는 곳은 미래 성장 동력인 연구개발, 즉 R&D 예산과 설비 투자입니다. 당장 눈앞에 세금 부담이 가중되어 당기 순이익이 20%에서 30% 이상 급감하는 상황에서 5년 뒤, 10년 뒤를 내다보는 모험적인 기술 투자에 수천억 원을 쏟아부을 여력은 급격히 사라집니다. 실제로 글로벌 시장에서 치열하게 생존 경쟁을 벌이는 대한민국 핵심 기업들이 R&D 투자를 단 10%만 줄여도 이는 글로벌 기술 주도권의 상실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재앙으로 이어집니다.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등 첨단 산업의 미세한 격차가 생사를 가르는 구조 속에서 국내 투자 위축은 곧 국가 경쟁력의 영구적인 손상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본의 탈출은 생산기지의 전면적인 해외 이전이라는 더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납니다. 기업들은 세부담이 높고 규제가 가득한 국내를 떠나 법인세 감면 혜택과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베트남, 인도, 멕시코, 인도네시아 등지로 고개를 돌립니다. 수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공장 건설 플랜이 국내 산업단지가 아닌 해외로 수정되는 순간 대한민국 내수 경제의 엔진은 급격히 식어버립니다. 대기업의 생산기지가 해외로 이전하면 그 밑에 있는 수천 개의 중소협력업체들도 연쇄적으로 타격을 입거나 함께 짐을 쌀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울산, 창원, 구미 등 과거 대한민국 경제 신화를 이끌었던 거대 산업도시들의 공동화 현상을 유발합니다. 공장이 멈추고 자본이 빠져나간 자리에는 차가운 적막과 함께 지역 경제의 붕괴라는 참혹한 현실만 남게 됩니다. 이러한 기업 자본의 위축은 고스란히 노동시장의 고용절벽이라는 직격탄으로 이어집니다. 일자리는 정부의 재정 투입이나 단기 알바성 공공근로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가동과 확장 속에서만 지속 가능하게 창출됩니다. 대기업과 고소득 자산가들이 지갑을 닫고 투자를 멈추면 청년들이 열망하는 양질의 일자리는 완전히 소멸합니다. 대학을 졸업한 수십만 명의 청년 취업 준비생들은 연봉이 높고 미래가 보장되는 대기업과 금융권, 전문직의 문턱이 바늘구멍보다 좁아지는 현실을 목격하게 됩니다. 결국 20대와 30대의 실질 실업률은 통계 수치의 몇 배에 달하는 수치로 치솟게 되며 많은 인재들이 자신의 전공과 무관한 비정규직, 초단기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는 불안전 고용 상태로 내몰립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지표의 악화가 아닙니다. 청년 세대가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이른바 M4 세대의 심화로 이어져 대한민국의 고질적인 초저출산 문제를 해결 불가능한 심연으로 밀어넣는 방아쇠가 됩니다. 가장 비극적인 연쇄 반응은 사회적 허리 역할을 하는 중산층의 붕괴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정부가 부자 증세를 외칠 때 진짜 상위 0.1%의 초고 부유층은 치밀한 법적 자문과 글로벌 자산 포트폴리오 조정을 통해 세금의 그물망을 유유히 빠져나갑니다. 그들에게는 자산을 달러나 유로로 바꾸어 해외 자산운용사에 맡기거나 거주지를 싱가포르로 옮길 수 있는 충분한 재력과 정보가 있습니다. 반면 연봉 8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 사이의 대기업 부장급 직장인, 중소기업 경영자, 동네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그럴 만한 여유가 없습니다. 이들은 해외로 도망칠 만큼 부유하지도 않지만 정부의 긴급 재난지원금이나 기초복지 수혜를 받을 만큼 가난하지도 않은 복지의 거대한 사각지대에 갇혀 있습니다. 결국 부자를 잡겠다고 쳐놓은 촘촘한 세금의 그물망에 걸려 숨이 막히는 것은 이들 중산층입니다.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의 미세한 조정만으로도 이들이 매달 손에 쥐는 실가치 소득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내 월급은 제자리인데 유리지갑이라는 이유로 유독 가혹하게 뜯겨나가는 세금 명세서를 보며 중산층은 깊은 박탈감을 느낍니다. 동시에 부자 증세의 여파로 시장의 총자본이 줄어들자 생필품 가격과 대중교통 요금, 서비스 비용을 비롯한 전반적인 생활 물가는 통제 불가능할 정도로 상승합니다. 자산시장의 경색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은 멀어지고 전월세 비용은 치솟는데 국가에 내야 하는 세금은 늘어나는 이중고, 삼중고에 덫에 걸리는 것입니다.
내가 낸 세금이 정작 나를 위한 안전망으로 돌아오지 않고 시스템을 유지하는 비용으로만 연기처럼 사라진다는 느낌을 받을 때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건강한 동력인 중산층의 성실함과 도덕성은 뿌리째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로 인해 사회 전반에 퍼지는 공정성의 훼손과 불신의 심리학은 경제적 손실보다 훨씬 더 깊은 상흔을 남깁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는 매일 세금의 불공정성을 성토하는 목소리로 가득 차고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되려는 사람들을 도덕적으로 비난하는 기조가 사회를 지배합니다. 노력과 성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 대신 배분과 감시가 우선시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은 점차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으려 합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창업을 하거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기보다는 누구나 선망하는 극단적으로 안정적인 직장이나 공무원 시험에만 인재들이 몰리는 기형적인 현상이 고착화됩니다. 혁신을 이끌던 역동적인 대한민국 경제가 서서히 활력을 잃고 늙어가는 결정적인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부자 증세가 초래하는 장기적이고 가장 치명적인 재앙은 세수 구조 자체의 기형적인 역설에서 비롯됩니다. 경제학의 거장 아서 래퍼가 제시한 래퍼 곡선은 조세 정책이 직면하는 냉혹한 한계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세율이 0%일 때 세수가 없는 것은 당연하지만 세율이 100%가 되면 그 누구도 일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세수 역시 0원이 된다는 원리입니다. 조세 수입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임계점을 넘어서는 순간부터는 오히려 세율을 올릴수록 총 세수가 감소하는 치명적인 왜곡 현상이 발생합니다. 단기적으로는 부자들의 유리지갑을 쥐어짜내 정부 곳간이 일시적으로 채워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정부는 이렇게 확보한 재정을 바탕으로 선심성 현금성 복지를 확충하며 대중의 폭발적인 지지와 환호를 유도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지속 불가능한 경제적 착시이자 미래의 자산을 끌어다 쓰는 마약에 불과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자본의 합법적인 해외 도피, 자산의 비활성화, 고소득층의 전반적인 근로의욕 상실이 누적되면서 국가 전체의 과세 표준, 즉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경제 기반 자체가 통째로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많은 거시경제 전문가들이 경고하듯이 이러한 징벌적 증세 기조가 10년에서 20년 이상 장기적으로 유지될 경우 대한민국의 장기 잠재 성장률은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 현재 간신히 방어하고 있는 2.5%에서 3% 수준의 잠재 성장률은 불과 10년 안에 1.5% 이하, 심지어 1%대 미만의 극단적인 정체 상태로 추락할 위험이 매우 큽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의 하락이 아니라 국가의 성장 엔진이 완전히 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년 6%에서 7%씩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며 전 세계의 자본과 글로벌 대기업의 공장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는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등 주변 동남아시아 및 남아시아 경쟁국들과의 격차는 극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벌어질 것입니다. 글로벌 공급망의 중심축이 대한민국에서 다른 신흥국들로 완전히 이동하는 순간 우리는 과거의 영광만 기억하는 쇠락한 국가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러한 장기적인 거시경제적 침체는 지난 40년 동안 대한민국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선진국 반열로 올려놓은 핵심 원동력인 기업가 정신의 완전한 소멸을 불러옵니다. 대한민국 성장의 역사는 위험을 감수하고 무모해 보이는 도전에 전 세계를 무대로 뛰어들었던 위대한 기업가들과 천재적인 인재들의 서사였습니다. 수많은 실패의 위험 속에서도 그들이 밤을 새우며 혁신을 거듭했던 이유는 성공했을 때 자신과 가족에게 돌아오는 정당하고 확실한 보상이 보장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가 피와 땀 그리고 눈물로 일궈낸 성과의 절반 이상, 심지어 70% 가까이를 국가가 시스템 유지를 명목으로 강제 징수해가는 조세 환경 속에서 어느 누가 전 재산과 인생을 걸고 고통스러운 창업의 길을 걷겠습니까? 똑똑하고 유능한 젊은 인재들은 더 이상 글로벌 시장을 뒤흔들 혁신적인 스타트업이나 기술 개발을 꿈꾸지 않습니다. 대신 조금의 리스크도 없는 극단적인 안정주의에 매몰되어 의대 입학시험이나 공무원 시험 혹은 거대 대기업의 안락한 그늘 속으로만 숨어들 뿐입니다. 사회 전체가 활력을 잃고 극도로 보수화되며 도전하는 청년이 사라진 국가의 경제는 급격하게 늙어가는 불리한 인구 구조와 맞물려 돌이킬 수 없는 장기 불황의 늪으로 걸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비극적인 파멸의 결말을 그저 무력하게 바라보고만 있어야 할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 국가의 조세 정책이 눈앞에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적 자산 재분배에만 집착하지 않고 장기적인 국가 성장 동력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현명하고 투명하게 집행된다면 전혀 다른 반전의 시나리오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세금을 얼마나 많이 걷느냐가 아니라 그 세금을 얼마나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고소득층과 기업들로부터 거둔 자본이 정부에 비대해진 관료 조직을 유지하거나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선심성 현금 살포로 공중에 뿌려지지 않고 철저하게 검증된 영역에 집중 투자되어야 합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국가 기초과학기술, R&D 인프라를 전면 혁신하고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될 수 있는 공정한 최고급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며 청년들이 글로벌 무대에서 마음껏 실패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스타트업 생태계를 펀딩하는 마중물로 쓰인다면 조세의 순기능은 극대화됩니다. 부의 격차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완화되고 든든한 사회적 안전망이 구축되면 중산층이 다시 두터워지고 내수 소비가 활성화되는 선순환의 구조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와 현실이 증명하듯 이러한 정교한 통제와 투명한 예산 집행은 극도로 달성하기 어려운 과제이며 대부분의 정치적 타협은 경제 성장률 저하와 자본 유출이라는 참혹한 청구서로 돌아왔음을 직시해야 합니다. 결국 지금 대한민국이 마주한 강력한 증세 정책의 갈림길은 단순한 세법 개정이나 경제 수치의 문제를 넘어섭니다. 이는 우리가 향후 수십 년 동안 어떤 형태의 국가 정체성과 사회적 모델을 지향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본질적인 철학적 선택입니다. 우리는 모든 구성원이 하향 평준화되어 공평하게 가난하지만 내부 갈등이 표면적으로 적은 정체된 사회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노력에 따른 일정한 격차와 불평등을 인정하더라도 끊임없이 도전하고 혁신하며 전체 경제의 파이를 키워나가는 역동적인 사회를 원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선택과 답이 바로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이 살아갈 미래 대한민국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거대한 정책적 전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극화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부자의 재산세와 소득세를 강력하게 인상하는 조치에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세금을 무작정 올리기 전에 정부의 방만한 재정 지출을 뼈를 깎는 노력으로 개혁하고 공공부문의 뿌리 깊은 부패를 방지하며 기업과 인재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성장 중심의 조세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먼저라고 보십니까? 여러분의 솔직하고 통찰력 있는 의견을 아래 댓글창에 적극적으로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생각과 선택이 대한민국 경제와 사회의 내일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오늘 분석이 경제의 진실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을 뜨게 해주었다면 영상 좋아요와 채널 구독 버튼을 눌러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여정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더욱 날카로운 시선과 깊이 있는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경제, 사회의 핵심 심장부를 파헤치는 콘텐츠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